우리는 또다시 일본에 지지 않는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한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베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로부터 제외된 당일 오후 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도 맞설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는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무회의 과정이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매일 페이스북 등에서 아베 정권을 비난하며 대항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이후 40%대 후반이었던 국정 지지도가 50% 초까지 상승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재민 부의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하여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변신했다. 여기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됐다라고 전제한 뒤 당시 일본은 한일 간의 수직 분업 체제를 만들어 이를 지속하려 했으나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라며 지금 아베 총리의 일본은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 아베 정권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일본을 따라잡으려 하자 지금 미국이 중국에 하는 식으로 한국의 경제 기술을 짓누르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재민 의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곳. 반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일관되게 알기 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7월 12일 이순신 장군이 불과 12척의 배로 16세기 말에 일본 수군 133척 또는 330척으로도 불리는 대군과 싸움에서 나라를 지켰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거북선의 횟집에서 했다. 30일 남해안의 섬을 방문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라고 발언했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개발해 일본 수군과 싸워 이겼다는 배다.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 성사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 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이루어지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 날 남한에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연일 문 정권을 겁에 질린 개라며 거친 말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서 일본을 뛰어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국가 지도자가 너무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 4월에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서 본다면 총선거의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여당이 외교적 해법보다 한일 경쟁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또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과 한일 비밀 군사정보 보호 협정 GSOMIA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 정권의 대일 스탠스에 대해 야당은 실질적 대책 없이 그저 반일 선동에만 몰두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9일 한국 특파원들에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본질에 다가가는 더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보복이 없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지난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모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한 대항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다. 지금 양국 정상 간의 강대강 형식의 대항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겠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두 정상이 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측면은 없을까? 이런 다툼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양국의 기업과 국민이다. 수렁 상태의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